장장 20년에 걸친 인생의 모든 것을 건 문동은의 복수국 더 글로리. 복수에 관한 유명한 두 가지 명언이 있죠. 군자의 복수는 10년을 늦게 해도 늦지 않는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을 때 가장 맛있는 음식과 같다. 차갑다 못해 시린 문동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랑도, 우정도, 가족도, 박연진의 곁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는 동훈이의 복수. 오늘 리뷰에서는 마지막 화에서 사라진 윤소희의 시신은 누가 가져갔는지, 그리고 오프닝 장면과 포스터의 숨겨진 의미에 대해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5시에 정주행을 시작하고 바로 마지막 화까지 정주행했던 드라마인데요. 원래도 김은숙 작가 작품을 좋아하고 안기로 감독의 연출을 좋아하는데, 특히 몇몇 대사들은 정말 제 취향일 뿐만 아니라 연출이 정말 빛이 나더라고요. 특히 요즘 드라마 오프닝을 보면 그냥 인물 소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드라마의 중요한 복선들이 되는 요소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 글로리의 오프닝은 복선 외에도 동훈이의 아픔이 좀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찬란했던 봄이 어느 순간 색을 잃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동훈이의 과거를 시작으로 단 한순간도 과거를 잊지 못하게 하는, 늘 동훈이의 곁에서 동훈이와 함께하는 동훈이의 흉터, 트라우마를 뱀으로 묘사한 게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또한 그 트라우마가 동시에 복수의 원동력이 되는 걸 상징하는 듯 보입니다. 또한 오프닝 후반부에는 빛바랜 벚꽃들이 악마의 나팔꽃으로 변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악마의 나팔꽃은 드라마 초반부 그리고 포스터에서도 등장하는 더 글로리에서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모닝 글로리, 드라마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 나팔꽃의 본래 꽃말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는 20년을 기다려온 동훈이의 복수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포스터에도 등장하는 이 악마의 나팔꽃은 하늘을 향했다고 하여 오만하다는 의미로 악마의 나팔꽃이라고 부르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악마의 나팔꽃, 천사의 나팔꽃이 모두 독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포스터에서 천사의 나팔꽃에 있는 인물들이 모두 심판을 받는 인물들이라면 악마의 나팔꽃과 같이 있는 인물들은 그 심판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천사의 나팔꽃과 있는 인물들은 두려워하며 위를 보고 있으며, 심판자들은 아래를 향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인물들이 딱 2명 있는데요. 바로 하도영과 문동은입니다. 먼저 하도영은 특이하게도 천사의 나팔꽃 모양의 악마의 나팔꽃색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심판자인지 아니면 심판을 받는 인물인지 조금 아리송하죠. 저는 이 의미가 원래는 하도영 역시 동훈이에게 심판을 받는 인물이었지만 동훈이의 예상보다 동훈이에게 더 감겨서 동훈이에게 도움이 되는 인물이 될 거라고 해석해 봤는데요. 오프닝에서도 주여정의 메스가 바둑판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 그걸 암시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프닝에도 등장하고 그리고 드라마에서 하도영과 연결점이 되기도 하는 바둑. 바둑 또한 더 글로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훈이가 포기해야만 했던 건축가의 길을 반대로 바둑에서 누군가의 집을 부수면서 자신의 집을 완성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동훈이의 복수와 비슷하죠. 또한 포스터 속 동훈이는 다른 심판자와 다르게 정면을 보고 다른 심판자들과는 달리 천사의 나팔꽃과 있는 인물들처럼 목에 줄기가 닿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심판자인 동훈이 자신 또한 타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포스터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언급해 보려고 하는데요. 포스터에는 동훈이의 복수와 관련된 인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배경이 그것들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포스터 속 배경이 자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2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모조리 걸고 준비해온 동훈이의 복수를 의미하며 악마의 나팔꽃 나무에 매달린 물건마다 동훈이의 복수와 관련된 인물들을 상징합니다. 또한 해가 지고 달이 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는 과거로 인해 언제나 밤인 해가 뜨지 않는 동훈이의 차갑고 시린 마음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포스터 속 동훈이의 모습은 긴 세월 동안 혼자서 복수를 준비해온 동훈이의 모습 그 자체를 표현한 것이죠. 먼저 초록색 구두는 이사라, 최혜정, 박연진을 의미하는데요. 초록색 구두를 그리고 있는 이사라, 그리고 구두를 직접 가지고 있는 박연진과 최혜정의 모습이 등장하며 동시에 손명호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아이템입니다. 연필은 동훈이 자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박연진으로 인해 포기했던 동훈이의 과거, 꿈을 의미하며 동훈이의 과거 꿈이었던 건축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훈이 옆에 있는 바둑판은 하도영을 의미하며 그 위에 있는 파란색 쇼핑백은 전재준의 편집샵에 등장하는 쇼핑백으로 전재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데기는 손명호를 의미하는데요. 과거 고데기로 동훈이를 괴롭힐 때 동훈이를 잡고 있는 인물이죠. 시계는 동훈이의 담임 선생님, 그리고 메스는 주여정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 신발 한 켤레가 보이는데요. 드라마를 꽤 여러 번 돌려봤는데 파란색 신발을 신은 인물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솔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커 보이고, 그래서 아마 이 신발은 박연진의 과거를 폭로하는데 주축이 될 윤소희의 신발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 중인데요. 현재 손명호를 죽인 인물은 박연진으로 거의 암시된 상황이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만난 인물이 박연진으로 보입니다. 이사라의 그림으로 봐서는 이사라 역시 이 장면을 목격했으나 약으로 인해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나 숨기는 중인 것 같아 보여요. 손명호는 만나서 박연진에게 윤소희의 이야기를 꺼냈을 겁니다. 하지만 굳이 이사라가 윤소희의 시신을 훔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잃을 게 가장 많은 박연진이 범인일 확률이 제일 높은데요. 저는 다음 리뷰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